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근열밤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남승입니다. 네. 수험생들은 하루하루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말 많이들 하고 또 들으실 텐데요. 이번 한 주가 수험생들에게 그걸 정말 실감하게 해주는 한 주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도 이번 주까지 마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들 어깨가 너무 무겁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걱정이 되네요.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특히 화요일 7은 이 모의고사 점수를 받아보고 이 마음이 고민이 점점 깊어지셨을 텐데요. 수능 정말 이제 62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자, 저희 공부의 비법과 함께 9월을 마지막 반전의 기회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정한 기간 안에 모든 분들을 전화 상담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1대1 상담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각각 상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요한 상담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시는 물론이고요. 수시를 준비한 수험생들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선 남은 기간 수능 준비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공부의 비법에서는요. 5주간에 걸쳐 수능 대비 영역별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네, 영역별 특강입니다. 이제 62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언어 영역 특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 후 학습 전략을 주제로 오늘 특강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언어 영역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미모면 미모, 실력이면 실력, 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민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네. 자, 또 한 분의 언어 영역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언어 영역 성적에 기적을 일으켜주실 분이죠. 쪽집게 특강으로 유명한 권민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어 영역 강사 권민호입니다. 네, 쪽집게 선생님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네.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요. 두 분 선생님의 특강을 듣기 전에 아무래도 이번에 또 9월 모의평가가 있었으니까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9월 모의평가에서 언어 영역은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어때 쉬었나 하는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이번 2013학년 수능이 모의평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시나요? 글쎄요. 제가 잠시 후에 9월 모평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우선 1등급 컷이 98점이었죠. 네, 사실은 네,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쉬웠다는 얘기죠. 네, 좀 약간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수능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중간 정도 선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언어 영역 자체가 가진 그 특성 있잖아요. 공부량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오른다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 고민호 선생님 수능까지 딱 60일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성적을 정말 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매년 언어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은요? 조금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언어 영역 특강은 문학과 비문학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2달 동안 끝까지 해보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바짝 긴장하고 준비를 하고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먼저 김민정 선생님의 기적을 만드는 언어 영역 비문학 공부법 지금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죠. 네, 여러분들의 꿈의 동반자 언어영역 강사 김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디데이. 정말 숫자를 약간 바꾸고 싶죠? 네, 디데이 62일입니다. 네, 화요일 날 여러분의 9월 모의평가 시험이 처음으로 이제 치러졌었고요. 앞으로 수능까지 남은 날은 디데이 62일. 조금 전에 권민동 선생님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을 많이 보셨다고 하셨죠? 네,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겠죠? 네, 열심히 마무리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정말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조금 해이해졌다면 혹은 수시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해이해졌다면 지금부터 그 마음을 살짝 다시 조여주시고 처음에 초심,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학습 전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번 9월 모의평가 이야기부터 드려야 되겠죠? 네, 우선 9월 모평의 총평,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예상되는, 추정이죠, 사실은. 추정되는 1등급 컷은 98점. 그쵸, 네.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죠? 네. 이 컷은 대략 지금 한 95점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3등급 컷은 대략 90점에서 92점. 네, 약간씩 지금 발표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한데 한 요 정도 선으로 등급이 추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98점이란 이야기는 그쵸? 네, 2점짜리 한 문제 틀리면 1등급이란 이야기예요.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평이한 시험이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보게 되죠. 네, 아마 학생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일단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드릴 거.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쪼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우선 선생님이 세 가지 파트로 첫 번째는 지문,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지, 네, 세 개로 한번 쪼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시험 본 친구들한테 이번 시험 어땠어? EBS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거 같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이런 표정들이 짓더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네, 그래서 왜 그럴까? 네, 사실은 저도 받자마자 항상 시험지를 이렇게 쓱 훑어보거든요. 봤더니 일단 사실은 EBS 연계를 물론 얘기하긴 하겠죠, 당연히. 대부분의 작품들 EBS 연계율이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듣기나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듣기 문학, 비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EBS 연계뿐만 아니라 이번 사실 9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좀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학생들한테 친숙한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두 분께 먼저 여쭤보면 저희 고전 소설 중에서 남녀 간의 사랑 딱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뭐 있으세요? 글쎄요. 춘향. 네, 그쵸. 이번에 나왔던 게 춘향전이에요. 네. 푸셨으면 다 맞으셨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딱 말씀드리면 바로 탁 답이 나오죠. 네, 춘향전 나왔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던 걸 거예요, 춘향전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영마라는 작품. 나왔었고요. 그리고 매년 모의고사마다 고2, 고3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누앙사 출제가 됐었고요. 윤동주 작품 또 다른 고향.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죠. 멸치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작품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봤었던 모의고사나 기타 등등의 시험에서 많이 봤었던 친숙한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구들이 EBS를 봤는데 그만큼 도움 받은 것 같아 라는 얘기가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아마 이 부분이 조금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 문제로 내려가 볼게요. 학생들이 틀린 5문제 중에서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제를 이제 꼽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문제가 사실은 아주 놀랍게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춘향전. 네, 그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21번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 많이 놓쳤었던 문제가 47번 영마. 되게 신기하죠? 아는 작품인데 많이 틀려요. 네, 그건 약간 개념 정리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 거지 않았을까. 네, 그 두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3문제, 5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제 중에서 나머지 3문제는 전부 다 무슨 문제였느냐. 네, 놀랍게도 어휘 문제였습니다. 네,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네,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언어영역 시험이 끝나고 이제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절 보자마자 첫 마디가 선생님 패다.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의거하다 그 답이 뭐예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문제가 결국에 어휘 문제였었고요. 실제로 결과론적으로도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어휘 문제였죠. 어휘 문제가 세 문제였다라는 건 무엇을 반증하느냐? 첫 번째,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 어떤 추론 능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어떤 고급 어떤 언어 영역의 사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사실은 이번 나중에 발문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시험이 어려웠었을 때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문제들의 경우에는 미루알기, 추론하기, 반응하기, 탐구하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이 내용일치 문제였죠. 아이들이 사고를 잘못해서 틀릴만한 문제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결과론적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휘가 중요해지고 있었던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거든요. 작년 수능에서도 많이 틀렸었고 작년 9월 모평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수시로라는 단어 문제였어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답률이 높게 출제되는 경향들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거 참 시키는데 안 해요. 그죠?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사전을 찾아보는 연습. 친구들이 영어는 다 사전 찾아보는 습관 들였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말 한국인이라서 아이들이 사전 안 찾아보나 봐요. 찾아보세요. 네. 이번에 틀렸잖아요. 네. 사전에 찾아보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47번 문제. 47번 문제가 아이들이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것도 약간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영마에서 어떤 개념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많이 틀리지 않았나. 네, 뭐 이렇게 9월 모의평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전 찾아보는 거 사실 저도 직업이 아나운서인데 발음이나 뜻을 모호하고 헷갈리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을 종종 찾아보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모의평가가 좀 쉬웠기 때문에 11월 수능이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기대를 또 하게 네.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오답 풀이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두 달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수능의 점수가 등급이 또 나아가서는 대학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김민정 선생님께서도 이제 남은 두 달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김민정 선생님,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그걸 말씀드리러 오늘 나왔겠죠? 네. 네. 9월 모의평가 제대로 활용하기.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내용 되겠습니다. 요즘 불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불금이요. 네, 지금 이 불타는 시간인가요? 네. 금요일. 네. 지금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도 앉아서 TV를 함께 보면서 그걸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방송을 생방송 함께 하고 계시죠. 네, 불금에 여기 TV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앉아서 TV를 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좋은 불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9월 모의평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오답 정리죠.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막상 되게 싫어하고 좀 하기 싫은 것들, 왜 못하는 것들 이런 거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운동이에요. 너무 어려워. 해야 하는데, 그죠?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걸 바로 이 오답 정리예요. 성적 올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하기 싫은 걸 해야 성적이 변화할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그 오답 정리의 방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거. 여러분이 시험에 틀린 문제, 그 문제는 절대로 다시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틀렸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답 정리는
정말 뭐 이게 정답의 근거 여기 있구나. 정답의 근거 여기 있구나. 다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 보면 친구들 보면 오답 정리 일단 첫 번째는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건 미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 성적 그대로 받고 싶으면 오답 정리 하지 마세요. 저 되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답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오답 정리를 할 때 굉장히 예쁘게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미 있을까요? 자기의 머리에 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노트에 담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트에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바꿔야죠. 수능 시험장에 그 노트 볼 수 오픈북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의 머리. 세 번째, 자, 오답 정리하는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오답 정리할 거예요. 자기가 아마 자기의 오답 정리 시험지를 보면 제가 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47번 문제, 46번 문제라고 할까요? 46번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오답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선택지가 있겠죠? 자기가 3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풀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답이 안 보이죠, 그죠? 네, 다시 지우고 나서 다시 풀어봐서 5번, 그럼 맞구나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항상 답을 고를 때 5개 중에 모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 고민하잖아요.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지워졌으니까 얘가 답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 이렇게 해요. 아, 이건 여기에 있고, 이건 여기에 있고. 이건 정답의 위치를 찾은 거지 오답 정리가 아닐 텐데. 그쵸? 자, 그럼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답 정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번 9월 모의평가 17번 문제입니다. 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파나 연파는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포토그래피 너무 어려워요.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에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만든다 라는 질문의 내용이 있고요. 다음 질문,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한편 블라블라블라 하기 때문에 어떤 셋째 줄을 한번 볼까요? 짧은 파장의 광원을 이용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것을 반응하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네, 문제를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잔상이라고 하죠. 글을 읽고 나서 남은 느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 4번을 봤더니 패턴, 크기, 작다 이런 말들은 아까 위에서 본말 같죠. 그리고 선택지 5번에 있는 말은 아까 본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답을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의 경우에는 아까 본말 같고 5번은 처음 보는 말이니까 답을 5번 이렇게 체크해서 틀려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수능 언어영역의 경우에는 문제가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첫 번째의 경우에는 지문에 있는 말을 가져오고요. 대신에 여기다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죠. 물론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걸 동어치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말이기는 한데 사실은 표현은 다른 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친구들은 이거 아까 본 말 아닌데 틀린 말,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자꾸 눈으로 이거 위치 어딨지? 이거 위치 어딨지? 위치를 찾는 습관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 문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평가 42번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특히 벽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셋째 줄을 한번 볼까요? 빛이 다양한 색채로 내부 공간에 충분하게 퍼지도록 하였다 라는 질문 내용이 있고요. 뒷장에 보기를 보실까요? 네, 보기에는 어떤 파르테논 신전이 셋째 줄 계속 넘어가 볼까요? 네, 계속 길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건 보기 박스가 모의평가랑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보기에 둘째 줄에 빛의 방향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바로 위에 줄에 건물 외부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 문제를 잔상을 통해 풀다 보니까 파르테논 신전이랑 얘네 둘 다 빛을 통해서 아까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말 이렇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답을 3번은 맞는 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는 반드시 끊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빛을 통해 라고 슬래시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빛 강조했지? 그리고 뒷부분 건물의 내부도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같이 한번 칠판을 가볼까요?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오답을 만드는 선지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지가 이렇게 제가 끊어읽기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앞부분 내용은 지문에 있는 말이에요. 지문에 있는 말, 맞는 말. 그런데 뒷부분 내용은 실제로 지문에 없는 말. 혹은 틀린 내용.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푸냐면 마음이 급하단 말이죠. 왜? 언어 영역은 시간을 많이 주면 누구나 풀 수 있을까요? 네, 누구는 아니네요. 네.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이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한정된 시간 속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급하게 문제를 풀다가 아까 본말이고 맞는 말 같단 말이죠. 그럼 앞부분만 보고 성급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선택지 끊어내는 습관 들이세요. 이것만 고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2문제는 더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2문제면 문과에서 대학 이름이 바뀐다는 사실, 과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선택지 끊어 읽는 습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답 정리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내가 2단락의 셋째 줄에 있는 걸 못 찾았구나. 3단락의 둘째 줄에 있는 걸 못 봤구나. 이 위치를 다시 찾으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그럼 2단락의 셋째 줄에 있는 걸 못 봤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 부분을 틀리고 놓치고 넘어갔을까? 못 읽고 넘어갔을까? 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고치잖아요. 그럼 성적은 분명히 오릅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씨가 돼야 끓을 수 있어요. 그 전에 99도, 98도, 물론 다 왔지만 전혀 표면에 미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100도가 딱 되면 부글부글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물이 끓는 그 100도의 시점은 바로 수능 날 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길에 저희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함께 달려가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오답 정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구나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노트를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들을 잘 적어두라, 기억해두라라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것 같은데요. 시간을 활용하기보다는 오답을 제대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언어 영역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방법들, 그런 것들 꼭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오답 정리만 잘해도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수험생들 시험 끝났다고 덮어놨던 시험지 다시 펼치시고요. 당장 오답 노트 정리, 지금 김민정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는 권민호 선생님이 전하는 문학 파트 학습 전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김민정 선생님께서 꼭꼭 집어주신 공부법 되짚어 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생각을 바꿔라. 그럼 여러분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언어 영역 강사 권민우입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전에 김민정 선생님께서 오답 노트 정리를 정말 강조하셨는데 선생님도 정말 강조하는 것이 오답 노트 정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해서 틀린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상상수 경우에 헷갈리는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생각들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생각들이 A라면 여러분 A처럼 생각을 해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택지의 내용을 굉장히 확장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축소해서 생각을 하거나 혹시 또 어떤 비약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없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저나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서 남은 기간 이 생각들을 바꿔주고 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뭐 입시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성적을 향상시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성적을 향상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을 하느라 지금 홀쭉 말랐습니다. 자, 선생님 제자 중에 작년 제자 중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공부를 해서
언어 영역 4등급에서 1등급이 아니라 그냥 1등급이 아니라 전과목 만점을 만들어낸 학생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년 장학금을 받고 가려고 했는데 문과인데 교차 지원을 해서 그 점수를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치대로 간 학생이 있거든요. 그 학생의 공부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대로 따라서 올곧게 따라서 하더라고요. 자, 그럼 비문학은 김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 문학 위주로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문학, 비문학을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앞으로 남은 60일 보내야 성적을 향상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것 없이 EBS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EBS 정말 중요해! 이제는 EBS는 교재가 아니라 교과서죠. EBS 교과서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자, 선생님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EBS에서 연계되지 않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연계된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계되지 않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니까 바로 이제 현대시에서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라는 작품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언어 제재로 비문학이죠. 언어 제재로 그 2인칭 대명사 거기서 이제 연계되지 않는 작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서는 오세영의 자화상 2라는 작품과 그리고 박인로의 누앙사라는 작품, 고전 씨가 이렇게 해서 비문학은 모두 다 연계가 되었습니다. 문학 두 작품에서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EBS 공부했거든요? 했는데 분명히 연계된 거 아는데 왜 전 성적이 이럴까요?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EBS를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EBS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인데 EBS를 잘못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공부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분명히 아는 작품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EBS를 공부할 때 건성건성 공부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떻게 건성건성 공부를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EBS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어떤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당수가 워낙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의 수업 또 어떤 강사님 분들의 수업을 그냥 따라가면서 메모하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봤던 작품이야 싶은데 메모를 했을 뿐이지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EBS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EBS 나오는데 그 EBS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지문의 어떤 내용들이 발췌가 되고 그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그 지문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문제풀이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봤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EBS 문제집을 풀 때 문제에 맞춰서 여기 있었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군 하고 이거 틀렸네 하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다른 부분 정말 중요할 수 있는 또 부분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다가 막상 그 모의고사에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인데 이걸 아직까지도 계속 답습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나 그 말이 방법을 잘 안 이제 되네요. 예. 다른 방법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EBS를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첫 번째, EBS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EBS 작품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미 EBS 수능 완성 실전편까지 풀어본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직도 그것도 못 풀었는데 그럼 지금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풀 때 또는 다 풀어본 사람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 다 풀어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복습하셔야죠. 그럼 봤던 작품인데 어떻게 복습할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EBS 작품을 보면 기억 안 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작품을 볼 때 메모해둔 내용을 가지고 이렇군 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절대 보지 마시고요. 현대시 경우를 먼저 말씀해 드리면 현대시에서 어쨌든 간에 수능에서 묻는 것은 뭐냐면 주제죠.
직접적으로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지만 하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정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작품을 한번 읽어봅니다. 빠른 시간에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메모한 내용 아니면 강의에서 어떤 메모한 내용 절대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이 시의 주제는 이런 거야. 어떤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 또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라는 내용을 재빨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만 나오냐? 그렇지 않죠. 이번에 47번 문제도 그렇고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 뭘 통해서 파악할 수 있냐면 스스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의 특징을 뒤에 있는 선택지 내용을 읽어보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 3개 내지 4개 정도를 스스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 예를 떠올릴 수 없다면 파악할 수가 없겠죠. 선택지에 나올 때야 대충 이게 아닐까라고 넘겨짚기로 해서 풀어봤더니 맞았어 라고 하고 난 아는 내용이야 하겠지만 그 선택지 내용 없이 스스로 이게 역설법이 쓰였어 이게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게 표현상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수능에서 익히 나오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나 부족했던 내가 얘가 잘 떠오르지 않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어떤 강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게 정확한 개념이 어떤 건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옆에 친구도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친구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끝이 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메모했던 내용이 있죠. 메모했던 내용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셔서 내가 찾지 못했던 표현상의 특징이 있네? 또 찾지 못했던 어떤 내용 이걸 잘못 잡았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무엇은 다시 한번 재출제되거나 활용될 수 있냐면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출제되거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까지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작품 해제, EBS에 나온 해제나 이런 것들을 작품 분석집이 있거든요. 시중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신다면 그 EBS 작품이 연계돼서 출제가 됐을 때 이거였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전시가는 현대시는 괜찮은데 고전시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생경한 한자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경하고 좀 생소한 어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접근할 수 없을 뿐이지 어느 정도만 읽어만 낼 수 있다면 사실 현대시 해석법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경한 한자가 좀 많이 나오는 고전시가 같은 게 특히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가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번씩 돌려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각주 달려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활용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걸 해석을 해놓은 그런 어떤 분석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 절대 잘 기억이 안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해석본을 먼저 보시고요. 보고 난 다음에 두어 번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EBS 작품 그대로 작품을 보면서 스스로 독해해 보셔야 됩니다. 독해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현대 해석본과 옆에 같이 놓고 보면서 내가 맞는 부분을 넘어가시고 틀린 부분은 형광펜을 쫙 해서 별표 치시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언제 10월 중순 되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보신다면 나중 가서도 기억이 훨씬 날 수 있겠죠. 잘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EBS 고전 시간을 그대로 다 하면 되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이냐면 항상 출제가 되는 영역이 바로 가사 작품이에요. 근데 요번에 6월 모의평가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가사 작품? 자, 사미인곡, 정철의 사미인곡이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서는 박인노의 누앙사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굉장히 유명한 문학사적 의의가 뛰어난 그런 작품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EBS 작품 중에 모든 작품들을 당연히 해놔야 되겠지만 그 작품들을 하나 보려고 해도 작품 수가 많고 그러다 보면 초점을 잃게 되고 분명히 하긴 했었는데 복습도 여러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사 작품 중에 아직까지 정말 유명한 작품 중에 한 번 정도는 기출에 출제가 되었지만 2번 이상 출제가 되지 않는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작품이 2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송민곡, 정철의 송미임곡과 그 다음 허난설의 규원가라는 작품이에요. 특히나 규원가라는 작품은 EBS에도 수록이 되어 있죠. 그럼 EBS에서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만 부분만 보지 말고 절대 어떤 자습서라든지 어떤 참고서라든지 활용해서 전체 지문들을 살펴봐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규원가 같은 경우는 2003학년도, 송민고 같은 경우는 2006학년도 출제가 되었는데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출제가 다시 한번 또 되었거든요. 재출제가 된 것처럼 이 작품도 다시 한번 재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제대로 알아두시고요. 혹시나 이 작품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작품에서 어떤 다뤄지는 패턴들이 있죠. 임에 대한 그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것들은 충분히 다른 가사 작품에도 돌고 도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 비슷하게 관습적으로 이제 그걸 수용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작품 나온다 하더라도 아 그거였지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하나 더 한 게 있네요. 가사 작품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작품이 연시조예요. 연시조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해 두시고요. 윤선도의 연시조 작품 정말 출제 단골 메뉴입니다. 뭐 어부사시사부터 해서 오가부터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윤선도 씨의 작품도 보시고 안민영의 매화사 전체 8수를 다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찾아가지고 한 번씩 자기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시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시고 그 다음에 시조 평시조나 사설시조 위주로 쭉 정리를 해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할 때 시간이 정말 없다. 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다 돌려볼 시간이 없다. 얘 하시고 그 다음에 얘 하시고 시간이 좀 더 나오면 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 연계가 될 테니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떡하죠? 납득이 안 되죠? 자, 미안합니다. 자, 소설은 또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현소라고 적을게요. 인물의 여러분 스토리 위주로 작품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어떤 전체 줄거리 정도 읽어보고 잘 안 나와요. 그 부분이. 뭐가 잘 나오냐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하라고 했죠. 스토리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 전개 전체적인 내용 정말 중요하지만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물의 반응들을 물어봐요. 이 반응들을 잘 조사하셔야 됩니다. 반응이라고 하면 뭐냐면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냉철한 인물은 당연히 어떤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겠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다급한 사람들은 당연히 앞뒤 재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식으로 성격이 어떠하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거야라고 예측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인물의 정서 및 태도. 아, 이런 사건을 겪어서 얘가 슬펐구나 또는 화가 났구나 라는 그 반응의 양상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두시면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대화를 하거나 특정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 이유 왜 그랬을까 이유 같은 것들 또는 어떤 의도라는 것들을 위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상하게 얘가 왜 이런 행동했지? 한번 멈춰서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의 힘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문제,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답으로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정확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반드시 정리 한번 꼭 하시고요. 두드러진 현대소설처럼 똑같이 표현상의 특징처럼 서술상의 특징이 여러 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드러진 서술상의 특징, 예를 들어서 의식에는 기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3인칭 시점에서 특정 인물의 어떤 관점을 위주로 서술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한번 적용해 주시고 모르는 개념은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소설을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고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상황 속의 반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금 더 그 현대 소설에 비해서 읽을 수 없는 또 생경한 표현들이 많죠. 그런 소설은 여러분 좀 읽기 어려운 소설들은 다시 한번 재차 거듭해서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내용 파악은 오히려 현대 소설보다 훨씬 쉽거든요. 반복해질 때까지 하시고 똑같이 인물의 상황 속에서 반응돼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언어영역 공부 좀 하기 너무 어렵고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권미려 선생님께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네.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둬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출제될 것이다라고 또 딱 집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네.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더 힘을 끌지 말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사실 이 학창 시절에 이제 고전 시가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물론 이 약점을 네. 잘 극복했습니다만 이 전문가의 손길을 받았다면 저도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이번 이 9월 모의평가 이 오답률 분석해 보면요, 이제 오답률이 높은 게 거의 이제 문학이 많았었거든요. 자, 그럼 이 오답률이 높은 문학을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지 좋을지 우리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그 EBS 정리를 잘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김희정 선생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답노트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기출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출의 문제들을 다 푸신 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문이 구성되었고 문제가 뭘 묻고 선택지 정답은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뭐 44% 정도 정답률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9월 모의평가 고전소설 열려춘향 수절가 이 작품 제시문 잠깐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선생님 기출분석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에 적막하고 요적한 데 뉘어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하되 그러니까 거의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 처음 만났던 곳에 거기 가서 나의 혼백을 위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대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육진장포 다시 염하여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랗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때라고 해서 어쨌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선산 발치에 묻어주고 비문에 수절 원사 춘향지묘라고 8자만 새겨주오라고 이렇게 제시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21번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보기가 춘향전은 어떤 두 인물 간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여성의 어떤 신분 상승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있다라고 했어요. 답이 5번이었는데 무엇으로 많이 가냐면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답이 5번이었는데 4번 선택지로 굉장히 오답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간 이유가 뭐냐면 아니 춘향이가 죽고 난 다음에 선산에 묻어달라. 죽고 나서 무슨 신분 상승이 있어? 또는 뭐 3번 선택지로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니 춘향이 죽고 나서 무슨 보상이 이루어져? 죽은 게 보상이야? 무덤 지은 게 보상이야? 난 그 보상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풀게 되면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5번으로 여러분 5번이 맞는 내용이야. 틀린 내용인데 불구하고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보기의 맨 마지막 줄에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 춘향이가 죽어서 묻히니까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을 거야. 선산 발치에 죽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틀립니다. 근데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보기 참고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텍스트를 감상하는 적절성을 묻는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답은요. 주로 위글에서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 또는 제시문에서 틀린 내용 상반된 내용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기를 끌려가지 말고 선택지를 끌어서 계속 도입하지 말고 위글 자체만을 읽어보면 춘향이가 선산 발치에 왜 묻어달라고 했지?
이몽룡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을까? 그건 절대 아니란 거죠. 죽어서나마 이몽룡 곁에 묻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양반가였던 식솔이 되고 싶다는 신분상생의 의지가 있는 거죠. 절대 비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도를, 발상을 생각하시면 절대 답을 5번으로 5번이 틀렸다는 내용을 알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기를 끌려가니까 틀린 경우가 많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기출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잘 분석을 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EBS와 정리한 내용과 함께 아울러서 여러분 성적 향상을 반드시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난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변형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변형 문제를, 실전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보는 연습들을 해보신다면은 더더욱 실전 연습도 되어서 여러분의 성적이 향상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작년도 만점 받았던 학생들이 이룬 방법이었고요. 이 방법대로 여러분 하기만 한다면 정말 성적 향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나가신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 받으실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믿고 한번 나가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건 모두 뭐 어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체의식을 갖고 공부하고 또 문제를 풀으셔야 될 것입니다. 보기에도 끌려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 잘 집어서 준비한다면 수능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저희들 이제 두 분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전해드린 문학에 대한 포인트, 권민호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수능 대비 영역별 공부법, 오늘 첫 시간으로 언어 영역 공부법 두 분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민정 선생님, 권민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은 수능 대비 영역별 공부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수리 영역 편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